8월달 매니페스토 8번 21대 국회 4.15 총선에서 민경욱이 승리했다는 증거 프로파일러 X가 2024년 11월 제작했습니다. 앞에서 2024년 10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개표 조작을 확인한 후 국회의원 선거도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떠올린 인물이 민경욱 의원입니다. 2020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다음 날부터 돌려온 민경욱 의원의 절규는 외계에 사는 나 프로파일러 X에게까지 들려올 정도로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규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병호 박사, 석동현 변호사 같은 유명 인사들이 동참했고 박주현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같은 부정선거 관련 분들이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처리하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정작 민경욱 전 의원은 연수울 선거의 개표 조작의 메커니즘을 다수가 납득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내가 해결한 것입니다. 민경욱, 정의령 선거 데이터를 선관위에서 다운로드 받아 교육감 선거 분석과 같은 포맷으로 정리해 보았더니 역시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당일 선거에서는 42%를 받은 미래통합당 민경욱이 38%를 얻었는데 그리하여 민주당의 정일영을 이겼는데 사전선거에서 정일영이 49대 35로 민경욱보다 많은 표를 얻었고 합산 결과 정일영 42%, 민경욱 39%로 정일영의 당선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이 표는 선관위 공식 데이터와 득표율을 계산한 표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당일 선거에서는 민경욱이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는 민경욱이 크게 뒤진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9%로 매우 큽니다. 이 불합치율 마이너스 9%는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프로파일러로서 통계학에 능통한 나는 사전 투표자가 3만 명 이상일 경우 불합치율이 2.5%를 넘는 것은 무조건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정근식의 경우처럼 팍스 모델에 입각하여 민주당 정일영에게 사전 투표함에 한 개의 진짜 표마다 한 개의 가짜 표가 투입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양상이 여기에서 또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자료에서 정일영의 사전투표의 50%를 제거하니 불합치율이 7%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컸습니다. 그래서 33%를 제거하는 계산을 해봤더니 불합치율이 0.1%로 감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빙고. 그래서 33%를 조작 상수로 보고 7,409표를 제거한 것이 아래의 표입니다. 오른쪽 밑에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0.6%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의 사전선거표에서 7,409표를 제거한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민경욱이 42%, 대 38%로 이겼고 불합치율이 매우 작은 것이 보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처럼 조작한 가짜표를 수정하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양상이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그래프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통계 이론으로 봐도 집단이 크면 당연히 조작 상수도 작아야 합니다. 투표자 수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동네별 불합치율은 3, 4%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 유권자의 투표는 민경욱 49913표 42%, 정일영 45397표 38%로 민경욱을 당선시키는데
어떤 선거 범죄 조직이 정의령의 사전투표함에 진짜 투표 14822표의 절반인 7409표를 가짜로 제작해서 투입하여 정의령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킨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어두운 세력이 민경욱 대신 정의령을 국회의원이라고 점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나 프로파일러 X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불의를 두고 보지 않고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33.3%는 3분의 1이니 정의령의 사전투표 2개마다 1개의 가짜 투표를 투입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팍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상수가 자주 바뀔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정근식의 경우 50%이고 정의령의 경우 33%이니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조작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팍스 모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팍스 모델 1. 정근식의 사전투표의 50%가 가짜로 제작되어 사전투표함에 투입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된 팍스 모델 2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 중 조작 상수만큼 가짜로 제작되어 사전투표함에 투입되었다. 보다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명쾌하게 민경욱 선거에서 부정의 메커니즘과 숫자리 밝혀지고 합의된 적은 없었습니다. 선거 직후 논란을 일으킨 민경욱 전 의원은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전득표율이 63대 36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상하므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진실인지를 오른쪽 표에 보면 나옵니다. 서울이 64대 36, 인천이 63대 36, 경기가 63대 36인데 대구는 39대 60, 경북은 33대 66, 울산은 52대 48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예외인 경우가 워낙 많이 나타나서 기각당했습니다. 엄밀하지 못하고 옹성한 논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현상을 팍스 모델은 잘 설명해 줍니다. 만약 민경욱과 그의 동지들이 이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서 수백 군데의 투표구에서 유독 민주당에게만 그리고 꼭 사전투표에만 실제 투표수의 일정 비율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팍스 모델과 같은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면 부정선거 세력은 벌써 퇴치되었을 것입니다. 하기야 그랬다면 나 프로파일러 X가 도끼를 들고 활약할 기회는 없었겠죠. 이 비극적인 2020년 4.15 부정선거 이후 민경욱 전 의원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각종 행사와 언론 활동을 벌였고 선거 소송을 제기하여 집요하게 대응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열심히 선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작업을 5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악의 세력은 퇴치될 것이며 이때가 되면 민경욱의 노력은 크게 인정받고 크게 보상받을 것입니다. 선거 소송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민경욱이 2020년 5월에 제기한 소송을 맡은 대법관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이 세 사람은 소송을 질질 끌더니 2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28일에야 판결을 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졌고 재검표로 표를 세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상한 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대법관은 민경욱의 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재검표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투표의 증거를 예를 들면
송도 이동 제2육 투표소 1947표 중 1,000장 이상이 옆에 그림처럼 뭉개진 도장 자국이 있는 상태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대부분 접어서 넣었는데 도장 자국이 일장기처럼 뭉개진 투표지 묶음은 새 지폐 다발처럼 빳빳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증거로 제출해야 되니 급하게 투표함 전체를 통과리하며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는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의 경영진과 허겸 기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위 일장기 투표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컬럼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성과 정의와 용기는 어디로 실종되었나요? 새로운 세상이 오면 허겸 기자 같은 지성과 용기를 가진 분이 악을 척결하고 나라를 경영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 부정재판 중 재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민경욱 재판뿐만 아니라 여러 재판에서 수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소위 배추잎 투표지라고 부르게 되는 아래쪽이 초록색으로 인쇄된 투표지가 나왔고 또 인쇄된 잉크가 일부 빨간색으로 인쇄된 것도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부정투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법관들은 도대체 누가 통제하는 건가요? 민경욱 의원 재판의 경우 재검표를 통해서 대법관들이 인정한 것은 151표가 추가로 민경욱에게 가야 할 것이 잘못 개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당락에 영향이 없으므로 재판은 기각한다. 이것이 대법관들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법정의 결정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지 사람들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 프로파일러의 예지 능력으로 큰 비극이 닥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전율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민경욱의 소송을 기각한 3명의 대법관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될까요? 나는 대법관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큰 반민족 반국가 특별범죄 재판소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중 조재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김만배가 그분 조재현의 딸에게 SK 아파트를 뇌물로 주었다는 녹취록 보도에 대해서 대법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해명을 하는 기자회견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때 조재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나 실제로 고발을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퍼플렉시티에 질문하니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련하여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은 총 126건입니다. 이 중 122건은 선고 무효 소송이고 이 건은 당선 무효 소송 그리고 이 건은 선거 및 당선 무효 소송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 소송을 모두 종결하였으며 기각된 건수는 95건, 각하된 건수는 8건 등입니다. 특히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은 대법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라면서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민 전 의원의 주장을 여러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동현 전 경남 양산시장의 부정선거도 있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1대 총선과 관련된 모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퍼플렉시티 답변은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프로파일링 해보겠습니다. 쿠를타이 매니페스토 8회 21대 민주국이 승리했다는 증거편을 마치겠습니다. 그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